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기자가 훅 파고드는 뉴스의 진실, 훅뉴스. 오늘도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네, 좀 무거운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벼운 이야기로 좀 시작할까 합니다. 예. 요새 부산에서 유행하는 건배사가 있답니다. 건배사요? 예, 가덕도라고요. 가득조. 가덕도. 예, 부산 사투리 가덕도. 예. 가덕조라. 영남권 신공항으로 부산의 가덕도 유치를 염원한 그런 건배사겠죠. 예. 신공항 이슈에 대한 부산 지역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14일에도요. 2만 명이 참석한 집회가 열렸는데요. 당시 음성 들어보시죠. 예. 제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360만 부산 시민의 목소리를 꼭 들어주시옵소서. 부산 집회에서의 목소리? 예, 약간 울분에 차 있네요. 읍소 같기도 하고요. 대구 지역도 대규모 집회는 아니지만 연일 가두 홍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가덕도냐 밀양이냐를 놓고 TK와 PK는 지금 양보 없는 일전을 벌이고 있는 거죠. 다음 주 최종 발표를 앞두고 두 지역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할 정도로 사생결단의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사생결단의 결의. 오늘 흑뉴스는요. 신공항을 둘러싼 TK, PK 간 갈등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쩌다 사생결단의 식으로까지 치닫게 됐는가. 네. 제일 궁금한 것부터 좀 짚어보죠. 가덕도나 밀양이나 같은 경상도 아닙니까? 네, 같은 경남권이죠. 근데 왜 이렇게 부산과 대구의 싸움이 된 거죠?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 싸움이 부산과 비부산 간의 싸움입니다. 이 가덕도는 부산 밑에 있고요. 예. 밀양은 영남 중부에 있으니까 예. 부산과 비부산으로 갈린 겁니다. 사실 밀양과 가덕도는 직선 거리로는 딱 40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요? 예, 40km면 서울 행주대교에서 천호대교 넘어 암사대교까지의 거리밖에 안 됩니다. 서울로 치면 같은 서울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갈등의 골이 이렇게까지 깊어진 건 저는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부산 입장부터 보면요. 영남권 신공항, 이게 원래는 김해공항이 포화돼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부산이 신공항을 먼저 요구한 거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이를 약속했었습니다. 당시 음성 들어보시죠.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바라고 계신 신공항 제가 반드시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기대감도 높았는데 갑자기 TK 지원을 입은 밀양이 치고 들어오니까 부산이 결사항전하고 있는 겁니다. 부산 시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TK의 지원을 입었다요. 경남하고 울산은 밀양하고 같은 경남권이니까 그렇다 치고 예. 대구는 왜 밀양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대구엔 또 이 대구공항이 있잖아요. 예. 김해공항처럼 군이 관리합니다. 근데 이 두 공항 모두 200만 평으로 부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위상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대구는 민간이 5만 평을 쓰는 데 반해서 김해공항은 100만 평을 씁니다. 대구가 부산의 딱 20분의 1이죠. 그러네요. 때문에 영남 항공기 이용자의 60%가 인천공항을 이용을 합니다. 대구로선 민간공항을 키워야 할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5년 전에도요. 영천을 그러니까 대구 밑에 있는 영천을 신공항 후보지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고 대항마로 밀양을 내세운 겁니다. 밀양과 대구는 70km 떨어졌고요. 요약하자면 지역상 자기네 지역하고 가까운 후보지들을 미는 거네요. 그런 셈이죠.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죽기 살기 사생결단식으로 싸워야 됩니까? 네, 가장 큰 건 경제적 문제일 겁니다. 경제적인 부분이요. 이번 영남권 신공항 건설비가 한 5, 6조 원 되거든요. 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돈이 그 지역에 뿌려지는 겁니다. 공항 짓고 나면 공항은 그 지역의 자산으로 남고요. 그렇죠. 공항 건설은 특히 100% 국비로 지어집니다. 국비로. 네. 운영도 정부가 해주고 지역으로선 한 푼도 안 들이고 5, 6조 원을 버는 거나 마찬가지죠. 게다가 유동인구도 많아질 거고. 네. 생산 유발 효과도 30조 원에 이를 거라는 예. 관측이 있고요. 일자리도 한 27만 개 정도 생긴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공항은 한마디로 로또인 셈이죠. 일종의 뉴딜 정책쯤으로 여기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 두 지역이 모두 다 경제 사정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걸 거고요. 맞습니다. 특히 이 뿌리 깊은 지역 홀대론이 겹치면서 두 지역 간 타협 불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지역 홀대론이요? 대구는 그동안 5명의 대통령을 배출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경제적으로는 늘 부산에 밀려왔습니다. 역차별 받았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부산하고 비교해서 역차별? 그렇죠. 대구의 남부권 신공항 범 시도민 추진위원회 이수산 사무총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뭐 물론 이제 대통령이 5번이나 배출됐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지역 발전에 과연 얼마큼 기여를 했느냐. 비근한 예로 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역 출신, 포항 출신이긴 하시지만 결국 이 신공항 문제가 사실은 정치적으로 백지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지역에 대통령이 나왔다고 해서 역으로 저희들은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의식도 가지고 있죠. 대구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홀대받고 있다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럼 네. 부산은 어떻습니까? 부산은 반대로 TK와 함께 정권을 잡았지만 늘 들러리 섰다는 피의식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요. 서울에 이은 제2의 도시라는 이런 명성도 갈수록 위태롭다. 이런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인천공항 같은 관문공항으로 재도약을 꾀하려는 욕구가 큽니다. 부산 시민단체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지금 세계 제2도시에 공항이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인천이 발전하는 거에 그 공항 덕분에 크다 생각 앞으로 발전할 겁니다. 부산은 이제 김해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김해공항이 지금 포화 상태에서 지금 2천만 입당해가 지금 해가지고 이 이상 뜯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을 원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자존심 문제도 좀 있는 거네요. 어떤 부산의 어떤 그런 발전하고도 영향이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부산은 우리가 제2도시인데 제2도시만큼의 지금 어떤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 이런 홀대론. 그렇습니다. 사실 다른 지역에서는 이 두 지역에서 말하는 홀대론에 선뜻 동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에 예. 어떤 건지는 알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홀대론 두 가지가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어렵게 했다는 말씀인데 갈등의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방금 통화한 두 분도 민간에서 유치활동하시는 분들인데요. 예, 예. 상당히 많은 지역단체가 지금 유치활동에 가세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상대 후보지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정서가 아주 뿌리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문제는요. 상대 후보지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주입돼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후보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 잘못된 정보가 갈등을 키웠다? 예, 제가 이 양쪽의 주장을 담은 문건을 서로 비교해 봤는데요. 예. 사실과 다른 대목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식입니까? 부산에서 만든 자료 보면요. 밀양공항 인근의 주남 저수지를 위험 요소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주남 저수지에 가덕도 주변 을숙도보다 철새 종류가 많다는 겁니다. 철새. 예. 그러니까 밀양공항이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죠. 이 조류 충돌 위험이 더 크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대구 쪽에선 넌센스다 이런 입장인데요. 들어보시죠. 네, 2014년 환경부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조사가 있었습니다. 주남 저수지를 포함한 밀양 1원 지역에는 개체수가 6,033마리, 가덕 1원, 이쪽에 있는 개체수는 28,423마리. 그러니까 지금 부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자꾸 이런 것들을 공신력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미치겠어요, 그래서. 대구가 말하는 그 자료를 보면 개체수가 오히려 가덕도 부근의 새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네, 5배 가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부산시는 이 주민들에게 밀양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크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대구 쪽에서도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지금 주장하는 게 있습니까? 네, 대구시에서 낸 자료 보면요. 가덕도 공항 옆에 배들이 다니는 가덕수로가 있어서요. 네. 항공기와 선박 운항에 장애가 된다고 돼 있습니다. 가덕수로. 네, 110m 이상인 해양 플랜트라든가 73m짜리 해상 크레인이 다니니까 항공 운항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에 대해서 부산 쪽에서는 한마디로 웃기는 이야기라고 하더군요. 들어보시죠. 보통 컨테이너선이 보통 한 40-50m가 주력이고 그 해양 플랜트선이 그 우리 부산 신항하고 들어가는 횟수가 거의 뭐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경우입니다. 아니 그 몇 년에 한 번 지나가는 그 배가 뭐 위험하다 하면은 웃기는 이야기라. 서로가 서로의 지금 좀 험담을 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예, 감정 싸움도 그렇죠. 깊어진 것 같고. 이런 내용은 그대로 지역 언론을 통해서 지역민들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번 신공항 이슈를 다루는 지역 언론의 보도 행태를 보면 사실 보도보다는 감정적 보도가 많았습니다. 언론이 조금 치우쳐서 가고 있는 건가요? 언론도 그렇고요. 이 지역 정치인들도 갈등을 키우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선거 기간에 대통령이 큰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거나 하는 이 대구 지역 정치인들의 말이 사전 내정서를 낳았죠. 이는 다시 부산에선 불복종 운동을 야기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고요. 14일 부산 집회 때 최인호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예. 밀양 신공항으로 결정한다면 부산 시민과 대신동 국민들은 반드시 불복종할 것이라고. 피를 토하듯이 지금 뭐 정치인들이 집회를 하고 있네, 연설을 하고 있네요. 지금 같은 경우
어떤 제3의 대안 같은 건 없습니까? 제3의 대안이라면 신공항 건설의 시작이었던 김해공항 이걸 확장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실제로 김해공항 수요 예측이 과장됐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기존 공항 확장안은 양쪽 모두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안이고요. 부산도 이건 못 받아들여요? 예. 백지화는 더더욱 그렇고요. 따라서 청와대 기류도 선정 강행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발표가 딱 일주일 남았죠? 네, 다음 주 24일이니까요. 예, 오늘 가덕도와 밀양 양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신공항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을 요모조모 짚어봤는데 안 그래도 좁은 나라가 남북으로 다시 동서로 다시 남북으로 정말 쩍쩍 갈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되고요. 정말 이제 냉정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도 작은 꼬투리라도 잡히지 않도록 정말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입지 선정을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예, 권민철의 훅뉴스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